네, 오늘은 공인중개사 취업 창업 가이드북의 저자 노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메이트플러스 중개법인의 노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몇 번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중개법인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뭐 대략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건가요? 중개법인들이 부동산 중개를 여러 명들이 확장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 회사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오피스 빌딩 임대차, 그리고 빌딩 매매 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네네. 물건들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꼬마 빌딩도 많이 거래하고요. 네. 대형 빌딩 임대차도 하고 네. 뭐 고객이 원하면 다 일을 진행도 하고 네. 스타벅스도 계약하고 와, 뭐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아, 제가 그 작가님의 그 이력을 보고 놀랐던 게 네네. 3대째 부동산 네네. 업계 일을 하신다고. 이제 네. 3대째면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뭐 들었던 얘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지금 하시면서도 느끼신 것도 있을 건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의 뭔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국토가 좁고 뭐 인구가 요즘 좀 줄기는 했지만 네. 그냥 부동산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대한민국의 땅값이 떨어진 적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땅값이 솔직히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도 하고 집값이 계속 오른 것도 사실인데 네네. 뭐 이제는 좀 달라져 가지고 좋은 물건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고객한테 이제 무조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네. 좋은 거 골라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시는 건가요? 제가 대학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공했었는데 네. 그 정책의 이제 가장 큰 흐름은 이제 투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네. 것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가장 이제 큰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인구가 줄고 있고 네. 교통이 발달하고 뭔가 집약되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됐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 인구가 줄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왜 내 집값은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값은 왜 안 떨어지냐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동네라고 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당분간 또 집값이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지역들 네. 이런 곳들은 현재 부동산 투자를 이미 해놓으신 분들은 네. 좀 벙어리 냉가슴하는 네.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거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내가 팔고 싶을 때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재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번 책이 좀 이제 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좀 네네. 도움을 받으실 만한 책이잖아요. 일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개법인을 하고 계시기도 하니까 공인중개사 현실은 어떤가요? 과거에는 네. 한 동네에 10개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계약 이제 10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제일 잘하시는 사장님이 네. 한 2개나 3개 정도를 계약하고 나머지가 이제 하나씩 계약한 다음에 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부동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한두 명이 이제 계약을 못 하는. 그래서 한 7, 8분은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계약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가정한다고 했을 때 잘하시는 상위 한두 분이 그 동네 계약의 대부분을 다 해버리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네. 어떤 재산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중개 시장에 있어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계약을 독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유는 네. 영업을 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그냥 가만히 와서 손님을 받느냐 예. 아니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매물도 좀 접수받고 고객도 찾냐 이런 차이라는 거죠. 누구나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네. 예전에는 좀 안 좋은 단어긴 하지만 뭐 복부인 그런 말도 썼었잖아요. 네. 뭐 주말이면 주말, 저녁이면 저녁 부동산 뭐 살 거 없나 막 돌아다니던 시절. 이런 시절은 그냥
부동산 개수보다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네. 내가 그냥 1층에 가게를 열어놔도 들어오는 사람을 계약만 하면 되니까 그럭저럭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1층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에 부동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손님이 잘 안 와요. 그러면 내가 내 고객을 찾아서 유입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광고 홍보 그리고 영업 마케팅 내가 사무실 밖을 나가가지고 고객을 찾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영업력을 갖추고 실행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계약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요즘에도 뭐 한번 기사가 나긴 났더라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중개를 하셔서 거기 수수료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특히 서울 같은 게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거 뭐 한 건을 뭐 계약을 해도 중개 수수료가 이제 뭐 몇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제3자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뭐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한 달에 한 건 해가지고 다른 사람 직장인보다 뭐 몇 배의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시선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네, 그 수수료를 받을 때 늘상 이제 비슷한 얘기를 네, 많이들 하세요 고객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하고 그렇죠. B2C보다는 B2B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약속한 그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저희는 수수료 분쟁 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대부분 다 주십니다. 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 네. 하나는 고객이 좀 잘못 생각하는 측면. 네, 그거 하나는 뭐냐면 네, 그 물건을 최적의 물건이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고객한테 네. 사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고객을 대신해서 매일 에브리데이 임장하고 있고 네. 가격이 비싸게 나와 있던 것들을 네. 건물주와 계속 집주인과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단계들 네. 그리고 광고 홍보했던 내용들 네. 뭐 이런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곳에 네. 홍보하는 게 광고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고 나의 사무실 운영비, 기회 비용 이런 게 다 녹아져서 수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청을 하셔가지고 할인하시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고 개인 입장에서는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과히 그렇게 무작정 비싼 걸로만 청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중개 업체에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네네. 레인지가 딱 정해져 그쵸,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조금 그 현실에서 좀 아쉬운 거는 레인지가 최저고가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지역마다 네. 대부분 다 부동산 그 지역에 연합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동네는 고객의 이런 니즈를 반영해 가지고 한 채를 팔면 부동산 수수료가 굉장히 높으니 수수료를 조금 낮게 해서 청구하자라든지 우리 동네는 그 팔아봐야 수수료가 집값이 작아서 이렇게 얼마 수수료가 되지 않으니 좀 고액 퍼센트의 수수료를 청구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제가 이 책을 쓴 내용과 네. 그 맞닿아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들이 느끼기에 그쵸. 좀 좋지 않다 생각하니까 그 값이 아깝다 이거는 이 거죠. 사람이 실력을 떠나가지고 실력도 있고 보여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고객들이 중개업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도 네. 문제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그게 뭐 일적으로 잘못된 문제라기보다 사무실도 좀 정돈 해놓고 네. 손님이 이제 계약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커피나 물을 준비하더라도 네. 뭔가 이 정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네. 고객을 응대하고 그러니까 응대력이 좀 서툴거나 사무실이 어떤 수수료를 충분히 지급하려고 하는 고객의 지갑을 열기에 뭔가 마땅치 않는다든지 똑같은 택시비를 내는데 BMW 택시를 타시겠습니까? 5년 된 소나타 택시를 타시겠어요? BMW 타죠. 예. 택시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해져 있는 택시비로 타긴 했지만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부동산도 내가 계약을 하러 갔는데 내가 이 사장님 통해 가지고 좋은 집을 샀고 그리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스무스했고 서류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등기부 등본이고요. 이게 뭐 계약서고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때도 서툰 그 계약 네. 진행. 버벅거리면서. 네, 네.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계약하기 전에 고객한테 명함 하나를 주더라도 네. 잘 주고, 그리고 음료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괜히 뭐 그 물어보지도 않고 막 믹스커피 타오고. 요즘 믹스커피를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그러면 수수료가 아까 대표님께서는 그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 강남의 아파트 값은 평균이 1억이 넘은 지 오래됐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도 30억, 그쵸. 심하면 반포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막 50억, 60억씩 하는데 네. 사실은 50억, 60억짜리를 거래했는데 수수료가 몇 천만 원인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몇 천만 원을 집을 받을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을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아, 오늘 계약이 있는데 고객이 오면 간이 하나를 찍더라도 얼마나 잘 찍는지. 네, 네. 그 간이를 잘못 찍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어요. 아, 초보들은. 네. 반대로 찍고 막.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네.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한테 아, 프로페셔널로 보여야 프로페셔널의 수익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는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닌데 뭐 공인중개사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이번에 책을 쓰신 거죠. 잘 준비해서 오픈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아,